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8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8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인데 그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의 모양이 나머지 글자들 안에서도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는 상형의 원리 또는 지사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형이면 상형이고 지사면 지사지 상형의 원리 또는 지사의 원리를 만들어졌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히다백 또는 말하다 백이라고 할 때 히다라는 뜻과 말하다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히다라고 해석할 때에는 상형의 원리, 말하다라고 해석할 때에는 지사의 원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2개의 글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히다백, 말하다 백을 이해하는 핵심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떠있는 해를 가리키는 해일이라는 글자고, 오른쪽은 뭐냐? 이것은 바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타낸 가로대 왈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의 아랫부분을 어떤 글자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 뜨는 해일이라고 할 때는 뭐냐? 그 모양이 점 하나 말고는 다 똑같잖아요. 그럼 점 하나는 뭐냐? 저 해에서 나오는 햇빛, 그 광선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햇빛이 비춰지니 밝다 또는 히다라고 해서 밝다의 뜻도 있고 히다의 뜻도 되는 그런 글자가 된 겁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말하다라고 할 땐 뭐냐? 그래서 말하다라고 할 때는 가로대 왈이라는 거에서 점이 하나 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점은 뭐냐? 가로대 왈만 해도 입 밖으로 뭔가 입김이나 말이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점을 하나 추가해 줌으로써 말이 나가는, 입 밖으로 말이 나가는 것을, 그 뜻을 강조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하다의 뜻이 있는 그런 글자인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백이라고 할 때 주인 백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말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저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인 백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 문구 같은 것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하늘에 떠있는 해가 쭉 떠올라서 햇빛이 비춰질 때 어두움이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형제 중에서 마지를 나타내는 마지백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 마지백이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와 왼쪽에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 이 2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자, 사람과 히다 또는 사람과 말하다가 결합해서 마지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겠는데 여기서의 오른쪽에 있는 히다백은 히다의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말하다의 뜻으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와 사람이 결합된 겁니다. 즉 말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맞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이 맞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맞이, 즉 형님들이 주로 잔소리를 많이 해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잔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사를 지낼 때 축문을 읽는 그 맞이, 그 축문을 읽을 때 계속 뭔가 중얼중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축문을 읽는, 그렇게 축문을 큰 소리로 내어 읽는 사람이 맞이다라고 해서 마지백이라는 글자가 되었고 이 글자에는 높다라는 뜻도 있어요.
맞이가 형제 중에서 가장 소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높다라는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백부 또는 백모라고 할 때 백자가 바로 이 마지백이고, 우리가 화백이라고 하죠.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을 화백. 그 화백이라고 할 때 백자 또한 마지백, 높다 백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제사 지낼 때 충문을 읽는 맞이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백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넋을 가리키는 넋백이라는 글자예요. 넋백. 자, 이 넋백이라는 글자는 왼쪽에 희다백이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귀신을 가리키는 귀신귀,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희다와 귀신이 결합해서 넋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특히 한국의 귀신 같은 그 귀신 영화들을 보면은 귀신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죠? 그래서 소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하얀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매장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하얀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그 사람이 귀신이 돼서, 귀신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넋이 남는 것을, 이 땅에 넋이 남는다라고 해서 넋백이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넋백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 생활책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기백이라고 할 때 그 백자 또는 혼백에서의 백자가 바로 이 넋백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하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넋백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배를 대다 머무르다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왼쪽에 물을 가리키는 물수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희다백, 말하다백이라는 글자를 결합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희다백으로 결합된 겁니다. 자, 그럼 물수와 희다백이 결합해서 배를 대다 또는 머무르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건데, 이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물수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바닷가나 강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강가나 바닷가. 그래서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희다백은 뭐냐? 여러분들 예전에는 배가 뭘로 움직였죠? 그렇죠. 바람의 힘으로 움직였잖아요. 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일 때 바람의 힘을 받기 위해서 뭘 달죠? 그렇죠. 돛을 달죠. 그 돛이 흰 천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물 옆에, 즉 물가에 흰 돛을 단 그 배가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게 재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를 대고 있는 그 바닷가나 강가에 배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배를 대는 것은 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강가나 바닷가에 머무르기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대다라는 뜻도 있고 머무르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민박이라고 할 때 그 박자 또는 숙박에서의 박자, 외박에서의 박자, 정박에서의 박자가 바로 이 배를 대다, 머무르다,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강가나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를 대다, 머무르다, 박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조각박, 발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배를 대다 박이라는 글자와 윗부분에 대나무를 가리키는 대나무죽,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든 글자예요. 즉 대나무란 뜻과 배를 대다의 뜻이 결합해서 조각 또는 발이라는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각은 알겠는데 발이 뭔지 모르시겠죠? 그럼 발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햇빛을 가리거나 아니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쭉 대나무로 엮어진 그 발을 쭉 늘어뜨리는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이게. 자, 그럼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배를 대다 박이라는 글자는 배를 대다,
머무르다의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이룬 그 중심 의미, 즉 배, 돛을 크게 단 배가 물가에 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돛단 배, 그 돛, 하얀 천을 쭉 늘어뜨린 그 돛의 의미로 결합된 거예요. 즉 윗부분의 대나무를 그 배에 단 돛처럼 쭉 늘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발이라는 소리입니다. 발. 그 발을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를 조각을 잘 내야 된다라고 해서 조각박이라는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사생활 보호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발의 모양을 볼 때마다 이 조각박, 발박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금박 또는 음박이라고 할 때 그 박자가 바로 조각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각박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큰 배를 가리키는 큰배박이라는 글자예요. 큰배박. 자, 이 큰배박이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되는 희다백이라는 글자와 왼쪽에 배를 가리키는 배주,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즉 배라는 뜻과 희다라는 뜻이 결합해서 큰 배라는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에 있는 희다백은 제가 좀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큰 돛, 하얀색 천으로 만들어진 큰 돛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돛을 단 배가 큰 배란 소리입니다. 그럼 돛이 없는 배는 큰 배가 아니란 소리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배가 있었고요. 사람의 힘으로 저을 수 없는 그런 큰 규모의 배는 바람의 힘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돛을 단 배는 대부분 큰 배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 돛을 단 배는 큰 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큰 배박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선박이라고 할 때 박자가 바로 이 큰 배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배박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손을 이렇게 박수를 칠 때 쓰는 그 치다박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다는 것은 누구를 때리다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치다박인데 이 글자는 왼쪽에 손을 가리키는 손수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희다백 또는 말하다백이라는 글자를 결합해 준 거예요. 즉 손과 희다가 결합해서 치다박이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손과 희다가 결합해서 치다백이다.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드리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이 희다백이라는 글자를 희다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말하다백으로 결합된 겁니다. 말하다백. 자, 그럼 뭐겠습니까? 손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이 말해요? 말을 못하죠. 손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손에서 소리가 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손에서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손이 말하기 위해서 손뼉을 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재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손에서 소리가 나도록 손뼉을 치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치다 박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박수라고 할 때 그 박자 또는 박자에서의 박자, 박장대소라고 할 때 그 박자가 바로 이 손뼉을 치다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손뼉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치다 박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푸르다 벽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푸르다 벽이라는 글자는 아주 재미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것은 바로 보석 중에서 호박을 가리키는 호박박이라는 글자예요. 호박박.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돌석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호박박이라는 글자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호박박이라는 글자는 왼쪽에 구슬을 가리키는 구슬옥이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희다백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햇빛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깔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밝은 노란색, 따뜻한 색깔인 그 밝은 노란색으로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밝은 햇빛과 같은 노란 빛을 띠는 그런 귀한 구슬이 바로 호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재밌죠? 자, 그런데 호박이라는 것은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송진으로 만들어진 호박과 돌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런 호박과 같은 귀한 보석이 있는 돌, 즉 옥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돌석과 결합돼서. 자, 그래서 그 옥돌의 빛깔이 푸르다는 거예요. 통상 옥색이, 옥의 색깔이 에메랄드빛인가요? 막 그런 색이 되잖아요. 그렇게 푸른 색깔을 표현하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옥돌의 푸른 빛깔을 볼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벽계수라고 할 때의 벽자 또는 벽안이라고 할 때의 벽자가 바로 이 푸르다 벽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푸른 에메랄드 빛의 그런 옥돌의 빛깔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르다 벽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어떠한 일이 다가오는 것을 나타낸 다가오다 박 또는 핍박하다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히다백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왼쪽에 사람이 가다 쉬다 하면서 가는 것을 나타내는 쉬엄쉬엄 가다 착,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쉬엄쉬엄 가다 착이라는 글자는 가다 쉬다 하면서 가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 또한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가다로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걸음을 걸어서 가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 그런 뜻으로 결합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다의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다 박이라는 이 글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얗게 맑게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다백이라는 글자를 결합해 줄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가오다 박이라는 글자 이 자체가 표현한 것은 바로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뭐가 다가오냐? 안 좋은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도 안 좋은 일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다가오다라는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굉장히 좀 심오하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런 사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닥친다라고 해서 핍박하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은 굉장히 깨끗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까라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셔도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개봉박두라고 할 때 그 박두에서의 박자 또는 김박에서의 박자, 압박에서의 박자, 임박에서의 박자가 바로 이 다가오다 박, 핍박하다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다가오다 박, 핍박하다 박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히다백 또는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와 이 글자가 만들어낸 총 8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글자를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 글자가 만들어낸 총 8개의 글자를 살펴봤는데, 자,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글자 히다백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냈을 때 그 새로운 글자들의 음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가만히 쭉 보시면 대부분 이 백이라는 음이 그대로 백으로 쓰일 때도 있고 박으로 쓰일 때도 있고 벽으로 쓰일 때도 있고 박으로 다시 발음할 때도 있죠. 바로 이렇게 처음 결정된 이 비읍이라는 그 초성 비읍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은 약간 바뀌기도 하죠. 에로 발음되기도 하고 아로 발음되기도 하고, 그리고 종성 기억도 그대로 살아서 계속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하실 때 한자가 음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을 보신다면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히다백, 말하다 백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낸 총 8개의 글자를 살펴봤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